안녕하세요. 시장의 마법사입니다. 최근에 로봇 테마주가 엄청나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는 그 12월 31일에 뉴스가 났었죠.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최대 주주가 됐다는 거. 그 기존에 이제 지분을 갖고 있었는데 콜옵션을 행사하면서 이제 최대 주주가 된 거죠.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기업은 이제 카이스트 출신이 만든 회사고 국내 최초 이적 보행 로봇 슈보를 개발했고요. 그러니까 휴머노이드라고 할 수 있겠죠. 또 그러면서 이제 CES가 열리면서 주인공은 사실 엔비디아의 젠슨왕 회장이고 한마디 한마디가 이제 다 그거에 따라서 난리가 나고 양자 컴퓨터 주식이 폭락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피지컬 AI를 언급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 세게 테마를 탄 거죠. 그래서 1월 9일 상황인데 이때 이제 엄청 세게 갔고 하이젠 RLM은 이제 작년에 상장을 했는데 이제 보호 애수 물량이 나오겠죠. 좀 있으면 이제 물량이 없으니까 더 이제 쉽게 올라갔던 것 같고 뭐 시장은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로 했는데 저는 대장주를 이제 하이젠 RNM으로 보고 그 액추에이터 기업이고 어저께 신고가 경신한 다음에 조정이라고 할 수도 없죠. 거의 세게 아직도 가고 있고 공모가가 7,000원인데 지금 27,250원까지 찍었으니까 4배죠, 4배. 그리고 오늘 기사 난 게 이제 결합 신고를 한다고 최대 주주니까 그러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 로보틱스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게 그거니까. 그래서 하이젠 RNM은 그 산업용 모터 사업부를 인수한 건데 원래는 이제 LG전자 모터 사업부. 그래서 로봇 관련해서는 로봇용 액추에이터를 만들고 있고 이미 매출도 나와 있고요. 레퍼런스가 있죠. 그리고 이제 액추에이터라는 거는 그냥 이제 관절로 생각을 하면 되고 이 로봇주를 보면은 물론 이제 사실 테슬라를 사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속편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진짜니까 기술력도 진짜고 매출은 아직 안 나왔지만 앞으로 나올 수 있고요. 휴머노이드 워낙 이제 예전부터 유명했고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도 유명하고 아마존은 물류기업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픈 AI가 이제 휴머노이드 만들겠다고 기사가 났고 액추에이터 기업으로는 하이젠 RNM이 독보적이고 감속기는 일본의 하모닉 드라이브 SPG SBB 테크 네, 적자 기업이고요. 하이젠 RNM은 이것도 아마 적자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 로봇 조립은 인탑스 원래 이제 휴대폰 부품 회사였죠. 그래서 그 감속기가 근데 뭐냐 이제 저는 SPG를 이제 제 기준에 맞기 때문에 이 회사만 보고 있는데 속도를 줄인다는 건데 속도 및 토크를 조절한다는 거죠. 모터의 높은 회전 속도를 낮추고 토크를 증가시켜 로봇 관절의 움직임을 제어한다. 힘도 전달하고 모터에서 생성된 힘을 로봇의 관절이나 작업 도구로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안전성 향상, 로봇의 급격한 움직임을 제어해서 안전성을 높인다. 그래서 로봇 원가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그러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좀 파격적이었던 게 피지컬 AI를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봇공학의 챗 GPT 시대를 열겠다. 그래서
젠순왕은 뭔가 이렇게 언론 인터뷰할 때 이렇게 계속 터트리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올해도 이제 엔비디아가 실적이 좋겠지만 이제 그 이익 증가율 자체는 낮아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가가 폭락할 수 있는데 물론 뭐 어저께 좀 주가가 많이 내려갔었다가 다시 올라오긴 했는데 이 피지컬 AI를 언급하면서 또 세게 갔죠. 이렇게 저번 주에 굉장히 세게 갔죠. 그래서 휴머노이드나 자율주행차 같은 실물 하드웨어에 탑재되는 AI다. 그래서 AI 개발 플랫폼 코스모스를 이제 런칭을 한다는 거겠죠. 이제 뭐 아직 런칭을 한 것 같지는 않고 이제 공개를 했죠. 그래서 현실을 복제한 가상공간 디지털 트윈에서 로봇을 학습시켜 AI 로봇 개발이 부딪힌 한계를 극복하겠다. 어, 그래서 기존에 이제 플랫폼도 뭐 개발자들이 많이 쓴다고 하는데 이제 그 플랫폼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런 것처럼 이제 AI 플랫폼으로 가겠다는 거고 그래서 주가가 쉽게 떨어질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사실 들기는 해요. 그리고 이제 밸런스라는 투자 잡지에서 1월 3일에 뭐 기사가 났는데 순이익 증가율이 올해 50%될 거다. 그러면서 언급한 게 엔비디아의 PEG가 0.6이라고 이렇게 언급을 했거든요. PEG는 뭐냐? PER을 EPS 성장률로 나눈 거죠. 뭐 한 5년치 정도 예상치를 갖고 나눈 건데 PEG 0.6의 의미가 뭐냐? 그 매우 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빅테크 중에 어, 지금 가장 싼 것이고 대부분 1이 넘죠. 그래서 PEG를 봤을 때 엔비디아가 그렇게 폭락하기가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때 종가가 1월 3일에 종가가 144.47불이었는데 지금이 이거보다 약간 낮아요. 오늘 현재가.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하방이 열리고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가 만만치 않겠다. 오히려 이제 제가 인버스를 샀었는데 수익이 잘 안 나는 거예요. 나긴 났지만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거 이제 생각을 해보면 결국 이게 이제 핵심인 것 같아요. PEG가 상당히 낮기 때문에 이제 다른 빅테크는 뭐 테슬라다 그러면 PEG가 굉장히 높을 거예요. 물론 이제 규제를 완화해서 기대감이 워낙 강하니까 하방도 괜찮긴 하지만 그래서 어 하방은 좀 상당히 탄탄하다 엔비디아가 그렇게 보이고요. 그 로봇 시장 하는데 사실 휴머노이드 시장이 가장 큽니다. 가정용으로 보급되는 시점을 모건 스탠리가 2030년으로 예측했고 2040년 800만 대, 2050년 6,300만 대. 그 한 대가 지금 24년 기준으로 23년에 비해서 그 가격이 이제 40% 정도 낮아졌다고 그래요. 그 앞으로 계속 낮아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지금도 이제 청소 로봇이 있지만 휴머노이드는 사실 그게 아니죠. 인간을 이제 보조하는 거기 때문에 뭐 굉장히 다양한 일을 할 수 있고 뭐 지금 이제 노령 인구가 늘어나는데 그럼 이제 도우미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뭐 가져와라 이것도 뭐 가져오고 갖다 놓고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2035년 55조 규모라고 나와서 제가 찾아봤는데 55조 달러가 아니라 55조 규모가 맞더라고요. 그래서 연평균 성장률은 34.2%인데 55조 규모면 그래서 생각보다 규모가 너무 작지 않나. 그래서 뭐 앞서 나가고 있는 거는 당연히 이제 미국, 중국이고 중국은 사실 정부에서 미는 거고 미국은 이제 원래가 이제 뭐 전 세계 인재들이 다 모이드니까
인재가 왜 모일까요? 연봉이 10배 차이 나니까. 뭐 아시아는 당연하고 뭐 인도, 유럽의 S급 엔지니어들이 다 가겠죠. 그래서 한국은 이제 뒤처질 수밖에 없고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게다가 이제 정치도 엉망진창이니까 서울대 문과생들이 권력 다툼만 하고 있죠. 참 너무 한심하고. 그래서 미래에는 일가정 일 로봇이다. 그럼 반려 로봇이냐? 도우미 로봇이죠. 근데 최근에 이제 부각된 게 최근 AI가 빠른 발전을 이루면서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그래서 뭐 석학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경고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저는 제일 체감하는 거는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이 지금 굉장히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서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이제 휴머노이드 시장은 이제 막 부각은 됐지만 매출이 사실 없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린다고 이제 봐야 되고요. 2016년에 전기차가 어땠습니까? 믿지 않았죠, 사람들이. 그리고 뭐 돌아가신 찰리 먼거 회장께서는 이제 일론 머스크 사기꾼이다. 근데 왜냐면 계속 이제 약속을 못 지켰기 때문에 사실 어느 정도 타당한 면도 있죠. 그래서 휴머노이드가 뭐냐? 휴머노이드는 일단 뭐 미국이 앞서고 있고 민간 주도형이고 그리고 AI가 이제 발전을 하면서 이제 미국이 사실상 선점을 하고 있고 뭐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 테슬라의 옵티머스 개발을 하고 있고 이게 이제 제일 기대가 되고 있는 거고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사실 그 실용성에서 많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중국이 또 뭐 정부에서 지원하니까 우리 일본이 좀 이런 거 보면 좀 웃긴 게 일본은 예전부터 이제 로봇 강국이었단 말이죠. 벌써 20년 전에 반려 로봇이 혼다인가 거기서 나왔거든요. 소니인가 혼다인가. 그래서 그 당시에도 기르는 사람이 뭐 기른다기보다 이제 충전해서 사용을 하는 거죠. 꽤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휴머노이드 쪽에서는 뒤지고 있다는 거죠. AI도 뒤지고 있는 것 같고. 그 일본 같은 경우에 그 참 세계적인 강국이고 자본력도 있는데 그런 거 보면 그 우물안 개구리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테슬라가 이제 가장 앞서 있고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물류 로봇이고요. 그리고 로봇 스타트업 피규어 AI가 오픈 AI와 공동 개발한 휴머노이드 피규어 공이. 근데 BMW에서 공장에서 자동차 도입을 돕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휴머노이드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휴머노이드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하죠. 그리고 구글의 딥마인드는 로봇 스타트업 앱트로닉과의 전략적 제휴를 해서 이제 그러니까 낄 때는 다 끼는 거죠. 뭐 이상하게 이제 저평가되고 있는 기업인데 뭐 검색 시장 점유율이 낮아져서 그렇죠. 그래서 휴머노이드와 일반 로봇이 차이점이 뭐냐? 생긴 게 일단은 뭐 이족 로봇이고 인간과 유사한 형태와 기능을 목표로 하는 거죠. 일반 산업용 로봇은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이때까지 알고 있던 작업용 로봇인 거죠. 그래서 뭐 인간과 유사한 다목적 작업 수행이 가능하다. 뭐 우리가 이제 많은 거를 상상할 수 있겠죠. 지금도 이제 커피 머신이 있지만 이제 테슬라 휴머노이드에서 강조한 게 그거죠. 손가락의 섬세한 움직임. 그러니까 손가락이 섬세하게 움직일 수 있고 또 관절이 자유롭게 이렇게 무릎 관절도 그렇고 이게 된다 그러면 활용도가 뭐 예를 들어서 구조 작업 같은 데 투입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철강 같은 거 굉장히 위험해서 돌아가신 분도 가끔 기사가 나잖아요. 그런데 투입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더 가게 되면 이제
그 1가구에 1 로봇을 사용을 하면서 이제 귀찮은 일을 대신 하는 거죠. 집에서. 사람처럼 막 뭐 쓰레기 갖다 버리고 이제 그것까지는 너무 먼 것 같고 집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혼자 사는 사람들 아니면 노인들을 보조하는 역할로서 근데 한국 현실은 뭐 실험실 개발 단계를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고 한국에서 노리는 거는 현재는 이제 벤더 포지션인 거죠. 미중 갈등이 있을 경우에 뭐 양산하는 거 그거 정도니까.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뭐 정치력 차이도 있겠지만 자본력 차이가 너무 크니까요. AI를 뭐 휴머노이드를 발전시키겠다 그러면 연봉을 10배를 줘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인프라도 갖춰야 되는데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삼성과 LG가 하겠다는 거는 가전의 연장선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술력 차이를 보면 인공지능 기술력 평가에서 한국은 6위에 그치고 있다. 미국과 중국에 크게 뒤처져 있다. 휴머노이드의 핵심은 AI니까요. 물론 하드웨어, 관절의 움직임 이것도 물론 중요하고요.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보유한 AI 모델의 수가 전 세계 80% 차지하고 있고 빅테크 연봉이 그냥 10억이에요. 오픈 AI, 엔스로픽, 테슬라, 아마존, 구글 브레인. 그래서 얼마 전에 본 게 이제 한국 교수로 임명되셨던 분이 미국의 빅테크로 돌아갔다는 얘기 들었는데 연봉 차이가 10배가 나면은 한국 생활이 편해도 그리고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연구를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또 자녀 교육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뭐 제 생각은 휴머노이드 시장이 본격 개화할 경우에 뭐 백산이나 화성엔터 같은 경우에 나이키하고 아디다스 벤더사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반도체 관련 기업이 많이 있잖아요. 약간 그런 포지션인 거죠. 그래서 그거 이상은 어려울 것 같다.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그래서 올해뿐만 아니라 당분간은 테마 위주 접근이고 저는 SPG 그러니까 내부자 매수가 뭐 16억인가 뭐 8억인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꽤 많이 샀기 때문에 좀 믿음이 가는 거죠. 상위 국가 중에 이제 미국, 중국은 다 예상했고 싱가포르이 참 대단해요. 뭐 크립토 시장에서도 앞서 있고 영국, 프랑스, 한국이 이제 독일보다 앞서 있는 거죠. 독일, 이스라엘, 인도보다. 그러니까 독일이 참 많이 뒤쳐져 있어요. 저 어릴 때만 해도 사실 20년 전에 독일은 정말 강국이었고 80년대, 90년대는 정말 위상이 높았는데 독일이 참 이렇게 됐네요. 그래서 주가 변동성은 저는 클 걸로 보고요. 최근 AI 기술 발전으로 부각됐지만 왜냐면 이제 매출이 안 나오니까 그리고 산업용 로봇, 물류 로봇 시장은 별로 크지가 않아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발전이 모두 중요하고요. 올해부터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 주목을 받고 있고 그리고 테슬라 옵티머스 밴드가 현재 한국 기업에는 아직은 없어요. 테슬라가 내재화 전략이고 원가가 워낙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기회를 노려봐야 될 것 같고 한국은 뒤쳐져 있고 중국 기업이 세계 1등이다. 가격 성능을 압도하고 있다. 산업용 물류 청소기 서빙 로봇 고가 제품도 잘 만든다고 있고 미중 갈등 시 한국 기업 기회 이 수준밖에 안 되니까 좀 서글픈 생각도 들고 양산할 경우에 한국 기업이 수혜인가 뭐 수혜겠죠. 그래서 SPG가 이제 실적이 크게 안 좋은데 이제 이거는 경기 침체 때문에 기업이 이제 투자를 줄인 거죠. 그리고 주주 친화 기업이라고 이제 보고 있고 내부자 매수고 최근에 이제 12월 달에 발표한 게 요게 유행이죠. 비과세 배당. 그 자본 준비금을 감액시켜서 이익 잉여금으로 전환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자본 준비금 감액으로 증가하는 배당 가능이익은 뭐 100억인데 개인주주의 경우 비과세 배당은 원천 징수를 하지 않기 때문에 100%를 수령한다. 그리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도 아니다. 이거를 이제 메리츠 금융주주가 먼저 했고요. 그래서 원안대로 가결이 됐다고 하고요. 그럼 자본준비금 제한 배당 시 비과세 이게 도대체 왜 그런 거냐? 일단 자본의 종류를 좀 보면 이제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 순익 노기의 이익 잉여금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안에 들어가는 거죠. 자본잉여금 안에. 그래서 자본준비금은 주식 발행 초과금, 뭐 감자차익 등 뭐 이렇게 있는데 이런 거 이제 지루하죠. 그럼 왜 비과세냐? 자본준비금, 자본이잖아요. 자본의 환급 개념이라는 거죠. 자본준비금은 주주가 납입한 돈. 자본이라는 거 이렇게 연상을 하면 되죠. 주주가 납입한 돈. 그래서 이를 배당하는 것은 이익 배당이 아니라 주주가 납입한 돈을 다시 돌려주는 의미를 가진다. 이렇게 하면 이제 바로 이해가 딱 되죠. 그래서 실질적 자본 환급이기 때문에 배당 소득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 휴머노이드 시장은 태동 단계다. 그래서 주가가 급등락할 것이다. 지금 많이 올랐지만 또 급락할 것 같다. 과거 전기차 드론 산업이 될까 했는데 지금 완전히 이제 뭐 매출이 상당히 나오고 드론 같은 경우에 우리가 실제로 보고 있고 뭐 전기차도 물론 그렇고요. 그리고 테슬라조차 휴머노이드 매출이 아직은 없다. 근데 이제 자동차 공장에 투입을 하는 수준이 되면 근로자는 쉬는 날도 있고 뭐 의료보험도 해줘야 되고 그러지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난리 나는 거죠. 원가 절감에 큰 기여를 하게 되겠죠. 근데 한국 로봇 관련 기업은 대부분 적자고 테마성 저가 매수 고가 매도 전략이고요. 화장품과 전략기기 조선 펀더멘탈 베이스 상승을 했어요. 실적과 기술력이 받쳐지죠. 근데 이제 로봇주는 아직 아니라는 겁니다. SPG가 흑자 기업이라서 저는 SPG를 좋게 보는데 뭐 다른 기업이 많이 있죠. 뭐 그중에 뭐 골라서 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요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펀더멘탈이 지금 튼튼한 상황은 아니에요. 실적이 나와야지 펀더멘탈이 좋은 거니까. 그래서 이제 급락하면 다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